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요즘에 스마트폰 하나면요 정말 못할 게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만 까딱하면 배달부터 결제까지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 서비스 하나로 1인 가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싱글족의 둥지를 트는 남자 정상화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안녕하세요. 예, 뭔가 좀 뭔가 좀 특별합니다. 예, 이게 야구 잠바를 입으시고 정장 바지를 입으시고 밑에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네. 예,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예, 1인 가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의 매력이 뭡니까? 이 사업이 고객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아주 고품격 서비스고요. 저희는 그 코를 대신 풀어드려야 되는 예, 아주 예. 힘든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준비하신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길거리에 나타난 청년들. 그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곳은 뭔가를 챙기는 분주한 손길과 깔끔히 정돈된 상자 안의 물건들. 정성스러운 손길로 꽃을 다듬고 있는 사람들까지. 과연 이곳의 정체는? 이곳은 소규모 가구의 빠르고 편리한 이사를 도와주는 이사 전문 회사입니다. 기존의 이사 서비스를 탈피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죠. 네, 저희는 기술 기반 회사라서 고객이 직접 앱으로 견적을 뽑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 현장에서도 저희 친절한 교육된 청년 진맨들이 여러분의 이삿짐들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철저하게 타깃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회의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떤 지역에 주로 이사를 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어떤 지역에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행여나 꺾일세라 정성을 담아 꽃을 포장하는 이유. 바로 고객을 겨냥한 맞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새 집에서 즐거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로 남성분들에게는 이제 머그컵을 선물해드리고요. 여성분들에게는 드라이 플라워를 선물해드리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들의 이사를 도와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만큼 철저한 점검은 필수. 이제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짜잔! 빠르고 안전하게 이사 현장 도착! 건장한 청년들이 짐을 척척 날라주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1인 가구의 이사에 있어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객님 물건을 파손 및 분실 없이 안전하게 옮겨드리는 것과 여성 고객님 위주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더 친절하고 친근감 있게 배려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안심 경보 서비스까지. 네, 저희는 이사라는 힘든 과정을 조금 더 유쾌한 경험으로 만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이사 서비스. 유쾌한 이사를 만들기 위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 이사업체 대표님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1인 가구를 위한 싱글족을 겨냥한 이사업체입니다. 네. 예, 당돌하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1인 가구를 해서 승산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글로벌하게 사실 인구 구조가 계속 1인 가족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네네네. 그중에서 한국도 사실 1인 가구 비중이 이제는 25%가 넘어왔고 그래요? 네,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이제 절반이 이제 가구가 예.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죠. 네. 혼자 아니면 둘이
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타겟이 결국 이제 미래다라고 보고 이 시장을 뛰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사업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다른 이사업체에서도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원래 이제 게임을 개발하던 회사고요. 예. 그래서 기술 기반의 사업들을 해왔던 경력이 있고, 네네. 그걸 통해서 이제 1인 가구의 짐들을 사실은 견적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뽑아드리고, 네네. 그러면 1인 가구들은 셀프 견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견적을 보고 마음에 들면 신청만 하시면 그 뒤에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 하고. 네.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여자들을 좀 잡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네요. 예. 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게임 업체를 하시다가 지금 이사업체에 뛰어드셨어요. 어떤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유수한 퍼블리셔들을 만나서 저희 좋은 콘텐츠를 이제 글로벌하게 한번 대박을 내보자. 근데 미팅을 하면 할수록 결국 이 수익성에 발목을 잡혔어요. 고객들이 이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다 발로 뛰어보고 뭐 사고도 쳐보고 이러면서 이 시장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디자이너가 와서 형, 저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사람이에요. 이사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관문인 저희 팀이 잘할 수 있는가. 그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스타트업이고요. 5시 30분의 공동대표 정상화라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게 아주 큰 중요한 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특히나 스타트업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사실 사치에 가까운 일인데 저희는 시작부터 그걸 저희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일들을 저희 팀 모두와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야근들을 없애고 정말 일에 집중해서 좀 빨리 퇴근하자. 물론 저희도 야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가 2014년 그리고 2015년 스타트 업계에 가장 주목받는 100개 스타트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4년과 15년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최초로 2년 연속 선정이 되었는데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보통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잘 되면 사실 그걸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데 저희는 2개의 좋은 아이템을 발굴을 했고 두 개 아이템을 다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행운을 얻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좋은 아이템을 두고 왜 다시 도전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의 창업 스토리 그래서 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야기들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레츠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었고요. 종이접기라는 오프라인 컨텐츠를 사실 온라인 스마트폰에서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베타 버전을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목을 받고 미국에 있는 전시회도 나가고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오타쿠라고 하죠.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부스에 양덕이 나타났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앵그리보드, 옷에 뭐 다 이런 걸 들고 나타나서 저희 게임을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제대로 된 덕이 나타났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게임을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찾아서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에도 앵그리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이분이 앵그리보드를 만든 로비오의 공동 창업자였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로비오 한국 지사랑 연결을 시켜주셔서 저희는 부품 꿈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만나고 국내의 유수한 퍼블리셔들을 만나서 저희 좋은 콘텐츠를 이제 글로벌하게 한번 대박을 내보자 이렇게 꿈을 꾸고 이제 사실 미팅들을 했는데 미팅을 하면 할수록 저희가 빠져드는 수렁은 이게 저희 같은 작은 팀에서 서비스에서 수익 낼 수는 있는데 대형 퍼블리셔들이 많은 비용 쏟아넣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컨텐츠인가. 근데 미팅을 하면 할수록 결국 이 수익성에 발목을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퍼블리셔들과의 이제 논쟁에서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용감하게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직접 영어 서비스, 한국어 서비스, 다양한 국가의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저희 레츠폴드라는 게임이 200만 다운로드를 넘어가서 글로벌하게 사실 상당히 유명해졌던, 그래서 애플의 베스트 게임, 또 구글의 베스트 게임이 선정됐던 그런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수익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2014년 마지막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그렇다면 우리 팀은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그래서 저희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템들을 하나씩 만들어 와서 매주 월요일마다 짧은 피칭 이벤트를 했죠. 그래서 1위는 살아남아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다음 주에 또 가지고 오고, 떨어진 나머지 이제 팀원들의 아이디어는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저희는 사실 정말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디어를 저희가 섣부르게 딱 낙점하지 못했던 거는 한 번에 사실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템을 발표를 하면 저희가 점수를 다 매겼었는데 얼마나 이 아이템이 매력적인가, 첫인상이. 그래서 첫인상에 딱 봤을 때 우아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첫인상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봤었거든요. 특히 저희처럼 돈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첫인상에서 고객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사실 그 고객은 떠난다라고 봐야 돼서.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러면 매력적인 첫인상을 가졌다면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 유저의 니즈가 얼마나 강한가. 이 아이템이 나오면 정말 쓸만한가. 신기해서 한번 보고 마는 아이템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아이템인가에 대한 점수를 매겼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돈까지 낼 수 있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거에 대한 점수. 그러면 돈까지 냈을 때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커지나, 시장의 규모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저희로서는 제일 힘들었던 과정인데요. 그 많은 아이템들 중에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그러니까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해서 잘할 수 있지 않으면 그 시장을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많은 이제 내부적인 오디션들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의 이제 짐카라는 1인 가구의 이사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서비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핵심 목표들을 3가지를 정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사를 하면서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사를 해보신 분들이면 대부분 공감하는 이슈인데요. 이사 하다가 말고, 용달 이사 같은 경우는 하다가 말고 갑자기 추가금을 달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가금의 문제는 결국은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희의 기술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견적을 뽑아드리고, 그리고 견적서를 바로 그분 이메일이든 휴대폰으로 바로 날려드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약 절차가 진행이 되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고객이 짐을 터무니없이 적었으면 사실 저희 계약서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요금들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서로가 신뢰관계가 쌓여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 이사 퀄리티를 어떻게 그럼 올릴 수 있을까? 이사 퀄리티는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현장에 나온 분이 이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만족도는 떨어질 텐데, 저희는 저희 짐맨이라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사 현장에 가서 고객들을 다 케어를 해요. 짐도 다 나르고, 아직까지는 포장은 고객이 하시고 짐만 날라드리지만 조만간 이제 포장도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고객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확 올라갔고, 저희의 그 고객 만족도 피드백들을 받아보면 아이폰보다 높은 추천 지수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말 이것만큼은 저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치지 않고 스케일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대부분 그냥 박스 주워서 이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박스 구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우체국 가서 사서 들고 오는 것도, 심지어는 우체국에서 박스를 사서 택시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자. 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 만들어서 이게 뭐 장사가 되겠어?
근데 저희가 만든 박스가 지금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냥 박스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사를 위해서 박스를 사는 개념이 기존에 잘 없던 개념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의 가설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들, 그리고 처음에 검증을 거쳤던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팀마다 상황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사실은 발견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사실 반대로 온 거죠.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 아이템 우리가 어떻게 잘할지를 고민해 왔고, 마지막으로 그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타트업을 하는 것은 사냥을 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냥이라는 건 이제 사냥감을 찾아가서 이제 사냥을 해오는 건데, 사냥꾼들 중에 경력이 많은 분들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겠지만 초보 사냥꾼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대충 저기 있을 거야라는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막 가는데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거든요, 스타트업은. 그래서 저는 린하게 일단 거기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한번 쏴보자.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있다면 그 사냥감이 튀어나오거든요, 놀래서. 그러면 사냥감을 확인할 수 있고, 없었다면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고, 또 운 좋으면 그 사냥감보다 더 좋은 사냥감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빨리 실행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너무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작게 실행을 해서 시장을 빨리 확인해보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스타트업은 빠른 실행이 반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닌 빠르게 실행하는 것. 그 나머지 반은 그 빠른 실행을 토대로 한 더 나은 실행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실행하고 시행착오 겪어서 조금 더 나은 실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시장을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서 자기만의 강한 자리 잡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 오디션까지 보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발굴해 내셨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워낙 전통 있는 이사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동종업계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1인 가구 네네네. 타겟인데, 네. 1인 가구 시장은 거의 용달 이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브랜드가 전혀 없어요. 예. 용달 기사분들을 중개해주는 콜센터만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네. 이 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용달 기사분들이랑 사실은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브랜드를 잘 만들고 네. 이 이사에 대한 안 좋은 관념들을 조금 바꿔내면 예. 결국 그분들과 또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서비스업이란 게 네. 고객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가격 책정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시스템이 이게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객은 와서 뭐 앱을 통해서든 네네네. 그 웹을 통해서든 네. 자기의 짐들을 입력하고요. 예, 예. 자기의 주소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하는지, 오. 그리고 계단은 몇 층인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저희 이제 내부 알고리즘, 저희는 그 짐비스라고 불러요. 네네. 자비스 같은 느낌의 짐비스가 판단을 해서 예, 예. 이 정도 이사면 차는 어떤 게 가야 되고, 예. 사람은 뭐 2명이 가야 된다. 오. 그 박스가 필요하면 뭐 추가로 팔고 해서 이제 가격 산출을 해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네네. 이제 곧 그게 이제 다양화돼서 고객들이 이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그 어떤 시스템화 시켜서 또 알파고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 거네요. 좋은, 예. 예. 짐고. 예.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싱글족을 겨냥을 하고 1인 가구를 타겟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타겟으로 특별한 어떤 전략, 나는 1인 가구를 이렇게 공략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까지 이사를 하시던 분들은 네. 1인 가구를 잘 모르세요. 네, 젊은 층을 잘 모르시고, 네네네. 특히나 그분들 입장에서 친절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되게 불쾌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사실 사전에 다 하고 있고, 예. 또 저희 진맨 자체도 젊기 때문에 사실 그런 트렌드들이 저희 진맨의 차에 이제 고객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동안 네. 되게 유쾌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오. 이사를 신청했는데 예. 용달차를 타는 게 아니고 진맨이 타고 레이 옆에 타고 예. 뭔가 리무진 같은 서비스를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봄 시즌이 됐다 보니까 이사 끝난 고객들한테는 떡이 아니고 예. 저희가 드라이 플라워를 또 준비해서 예. 이벤트성으로 드리기도 하고 야. 모두에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모두에게 안 드리면 그 뭐 저희 내부 얼굴을 보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 저희의 사심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예. 이제 외모가 아니고 사실은 네네네. 저희는 그걸 통해서 저희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분들한테 예. 더 신경을 쓰고 저희 네네. 진맨들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네네. 진맨들을 배려를 잘하는 분들에게 네네네.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저희는 관계 설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동등하게 네.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열심히 배려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뭐 스마트한 답변이 탁탁탁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이 혹시 나는 이 대표님에게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라는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저 우리 남자분. 제가 창업에 지금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업에 대한 이제 아이템 선정에서 5단계로 나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서 이제 주로 아이템을 얻는지. 보통은 아이템을 발굴하려면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를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분야에 그 타겟 고객들을 관찰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은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벨롭 하다 보면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아까 5가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대입해보고 그 중에 점수를 스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네. 혹시라도 오늘 끝나고 우리 저분을 네. 잠깐 만나서 네. 같이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영재시니까. 네네. 네. 네.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이사는 무엇입니까? 이사는 명품 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도 이사는 그냥 예전 집에서 새 집으로 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이고, 네. 저희 서비스 입장에서도 보면 이사를 하는 주인공은 사실 저희 이제 진맨이나 저희 기사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서 보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 사업으로서 봐서도 이건 조연이다. 네. 이제 그냥 조연은 아니고 명품 조연이 되고 네.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이 꿈꾸시는 런웨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생이라고 봐요. 네. 이 업 자체가 지금까지 구조적인 모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광고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 시장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들어와서 이 시장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광고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퀄리티를 가지고 경쟁하게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목표고 네. 그 생태계 안에서 저희랑 함께하는 분들이 또 잠재적인 파트너들이 또 좋은 기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게 저희가 이렇게 달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싱글족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사업체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업이라는 험난한 정글 속에 발을 내딛었다면요.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과감히 도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곡차곡 쌓아온 도전의 어떤 경험들이 언젠간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화장품과 화려한 의상들로 가득한 공간. 복식 호흡에 심취한 3명의 남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 중인 현장.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확인하세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준비하면 할수록 제가 창업을 왜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들을 또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어가는 서비스
제품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도전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함께 가야 할 시간. 모두가 함께 오는 그날을 응원합니다.